안녕하세요. 김대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좋은 구도와 풍경 사진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구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면 더 좋은 풍경 사진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오늘은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작은 음식 사진입니다. 음식 사진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음식 사진은 노출과 초점은 음식에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예제작 같은 경우는 커피 혹은 요 스낵으로 간식으로 나온 이 그 빵 부분, 이 부분에 초점 또 밝기까지 맞추시면 가장 좋습니다. 정리를 하면 음식에 초점을 맞춘다. 음식 사진은 음식의 밝기도 맞춘다. 야경 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경 사진은 야경 건물이 이뻐서 야경 사진을 찍죠. 즉 주제가 야경 건물이죠. 그러면 정답은 나왔습니다. 초점은 이 야경 건물 아무데나 초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노출은, 즉 사진의 밝기는 당연히 이 건물에 잡으시면 된다. 물론 사진의 밝기를 이 아름다운 노을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노을에 노출, 사진의 밝기를 맞추면 이 주제인 건물은 약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정답은 이 건물에 초점을 잡고 이 건물의 밝기를 맞추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건물의 초점과 밝기를 맞춘다. 사진을 찍을 때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제와 부제를 함께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소나무 사진이죠. 이 소나무가 주제인 것입니다. 부제는, 이 사진에서 부제는 뭘까요? 여기 아련히 보이는 솔잎입니다. 이것이 부제이고 이것이 주제인 겁니다. 좋은 사진은 이렇게 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주제가 있고 부제가 있으면 훨씬 사진의 시선과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진에 있어서 소나무가 주제이고 잎들은 부제이다. 자, 여기 장날 사진입니다. 장날 풍경 사진인데, 그 할머니가 그 밭에서 직접 준비해온 농산물을 팔고 있죠. 뭐 호박도 보이고 콩도 보이고, 요 뭐 대추인가요?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이 사진에서 초점은 어디에 잡는 게 좋을까요? 인물이 있으면 인물에서 초점은 사람의 눈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할머니의 뭐 잘 안 보인다만 대략 그 부분에 초점을 잡으시면 좋고, 사진의 밝기는 어디에 맞추면 좋을까요? 사진의 밝기는 이 할머니가 입고 있는 옷 혹은 이 농산물에 사진의 밝기를 맞추시면 가장 좋습니다. 정리를 하면 할머니는 주제이고 앞에 농산물은 부제인 것입니다. 자, 모델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델 사진인데, 여기에서 주피사체는 뭘까요? 당연히 모델입니다. 부제는 뭘까요? 요 빨간 것이 지금 양귀비입니다. 이 양귀비, 혹은 이 꽃 부분이 부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꽃을 주제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모델은 주제이고 양귀비꽃은 부제이다. 겨울 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당연히 이 연잎입니다. 부제는 뭘까요? 그 옆에 떨어진 다른 낙엽입니다. 혹은 이 얼음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 부제가 되었든 간에 주제는 이 오래된 연잎에 이렇게 질감이 잘 살린 연잎인 겁니다. 정리하면
연잎은 주제이고 주변 나뭇잎은 부재이다. 혹은 얼음도 부재이다. 자, 여기 아름다운 홍련 사진이 한 컷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피사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름다운 홍련입니다. 그럼 부제는 무엇일까요? 이 아름다운 연꽃에 모여들은 벌입니다. 이 벌이 부제이고 연이 주제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연꽃은 주제이고 벌은 부제이다. 대청호 사진입니다. 다시 대청호 사진을 한 컷 꺼내 봤습니다. 막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기 20-30분 전에 매직 아워라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수평선을 잘 맞춰놨죠. 아름다운 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평화롭기는 합니다만 무엇인가가 부족합니다. 즉 이야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더니 이렇게 거의가 왔습니다. 이 거의가 바로 부재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00년 사진이죠. 100년만 찍었다면 좀 단조로울 겁니다. 그런데 밤에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주제는 100년이고 이 내리는 비는 부재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100년은 주제이고 내리는 비는 부재이다. 자, 역시 앞에 배운 대로 이 홍련은 주제이고 세차게 내리고 있는 이 비는 부재이다. 주제는 연꽃이고 비는 부재이다. 자, 아이와 놀고 있는 어머님이 있죠. 그리고 은행나무가 참 아름답게 떨어지고 있죠, 바람에. 여기서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피사체는 뭘까요? 이 가족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이 은행나무가 주피사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찍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사람이 주제이다라고 하면 이 은행나무는 부재이고 은행나무가 주제이다라고 하면 사람은 부재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은행나무가 크고 지금 떨어지는 낙화가 상당히 이쁘고 시선을 끌지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주제이고 이 사람은 부재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제는 은행나무이고 사람들은 부재이다. 야경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야경사진을 찍을 때 야경 모드 혹은 전문가 모드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야경 모드, 전문가 모드는 사진기를 열고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야경 모드 혹은 전문가 모드, 다른 말로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야경 모드, 전문가 모드를 이용하면 일반 모드, 즉 사진 기능으로 찍는 것보다 노이즈가 적어서 사진 품질이 좋아집니다. 단 이때 야경 모드나 전문가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야경을 찍을 때 반드시 삼각대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에서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프로 모드가 있고, 즉 전문가 모드가 있고, 이렇게 야간 표시가 되어 있는 야간 모드가 있습니다. 야경을 찍을 때는 이 프로 모드나 야간 모드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야경 모드를 사용해서 찍은 겁니다. 일반 사진 기능으로도 이렇게 야경을 찍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찍은 것보다 훨씬 야경 모드로 찍는 것이 품질이 좋습니다. 단점은 뭐라고 그랬죠? 삼각대를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야경 사진입니다. 역시 야경 사진입니다. 전문가 모드 혹은 야경 모드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번에 파노라마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풍경 사진을 찍다 보면 광각 렌즈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컷을 찍었는데 주변이 너무 답답한 그런 사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파노라마 기법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이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특히 역광 촬영을 하실 때
내 렌즈 안으로 빛이 들어와서 난반사가 들어와서 사진이 뿌여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구도로 찍어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파노라마 기법을 써서 사진을 찍으시면 그 뿌연 그 부분, 그 태양빛이 들어와서 프레어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됩니다. 좀 더 좋은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파노라마는 또 역시 사진에서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표시할게 파노라마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고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실습은 추후 대면 수업 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컷으로 찍었습니다. 이 사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좀 더 어떤 공간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할 때 바로 파노라마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즉 파노라마로 찍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전작은 이 부분만 나왔었죠. 여기 앞에까지 시원스럽게 다 나왔죠. 파노라마의 예시작인 겁니다. 화면을 구성할 때 사진을 찍으실 때 그 구도를 잡으실 때 너무 복잡하게 구성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내 화면에 너무 많은 것을 넣지 말고 단순하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작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무 하나를 찍었습니다. 근데 나무를 하나를 언뜻 보면 깔끔하게 찍었습니다만 이 나무의 선이 이쁘지를 않고 좀 복잡합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나무 잎들이 복잡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럴 때는 이렇게 부분을 예리하게 보는 겁니다. 부분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선이 있습니다. 그걸 망원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찍으시면 이런 사진이 하나도 되겠죠. 어느 한 부분만 봤을 때가 이렇게 복잡하게 찍은 이 사진보다 이게 훨씬 안정되고 아름답게 찍히는 겁니다. 혹은 이런 시선으로 봐도 아름답죠? 그 가지 끝 부분만 구성을 했는데도 그래 세심한 시선으로 그 나무를 잘 살펴보면 아름다운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지 부분을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특정된 부분만 찍으시면 보다 더 아름다운 구성으로 사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같은 예제작입니다. 반영 혹은 그림자는 사진을 찍을 때 가능한 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작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간정사 사진입니다. 언뜻 보면 잘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연못에 이 건물이 비친 부분을 보니까 여기 끝부분이 살짝 잘렸죠. 그래서 조금 답답한 감을 가져옵니다. 정리를 하면 아래 반영 부분이 잘려져 나가서 구도가 안정적이지 못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었습니다. 이번에 요 연못 반영 부분이 안 잘리게 여유 공간까지 두어서 구성을 했죠. 이 사진이 이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훨씬 아름다운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반영 사진이죠. 위아래가 안 잘리게 이렇게 대칭형으로 찍을 때 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른 것보다는. 역시 마찬가지죠. 이 소나무의 그림자를 안 잘랐죠. 그리고 여기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 새도 나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반영 부분을 자르지 않는 것이 보다 더 안정된 사진이 된다.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풍경사진을 찍을 때 풍경사진 안에 길이 있다면 코너에서 시작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제작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자, 길의 사진이죠. 유채밭이 있고 사람이 한 분 오고 있고 이 길을 이 코너에서 이렇게 가게 했죠. 그래야 좀 안정돼 보인다. 여기는 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왼쪽 코너에서 이렇게 길이 가게 구성을 했죠.
그래서 풍경 사진에 있어서 길이 나올 때는 가능하다면 코너에서 길이 시작을 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가로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고 세로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겠죠. 같은 풍경, 즉 내 눈앞에 같은 풍경을 가로 사진으로 찍었을 때와 세로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예제작으로 보겠습니다. 자, 산사의 가로 사진이죠. 가로 사진은 정적이고 편안하고 안정돼 보입니다. 가로 사진은 정적이고 안정적이다. 이번에는 세로로 찍었습니다. 그 홍매와 풍경을. 세로 사진은 무겁고 동적이고 그 힘이 있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세로 사진은 무겁고 동적이다. 한 장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길을 할아버지께서 산책을 하고 계시죠. 이게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사진이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정적입니다. 서정적이고. 이 은행나무길을 세로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고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좀 더 새롭죠. 정리를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진 생활에 도움이 좀 되었을까요? 어쩌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카톡방에 남겨주시거나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이 되지 싶습니다. 그때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토대로 역시 이 수업이 끝난 후 여러분들이 찍으신 풍경 사진들은 카톡방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